엄마 집을 달라니까요. 아 진짜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빨리 주세요, 어머니. 나가세요. 아 얼른 나가시라니까요. 나가세요, 빨리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의 복수, 추석날 쫓겨난 어머니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건넨 따뜻한 호박죽. 김순자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72세 김순자 할머니.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착했습니다. 아니,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때의 수지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복이 많지.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 아들, 정말 효자야.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중학교 2학년.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똑똑해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학원비 대주셔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학원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손녀가 좋아하니 기꺼이 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 효도할 거예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는 지은이만 믿는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신호. 어머님,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말해봐. 사실은요. 제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동생이라면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500? 그 정도야 줄 수 있지. 할머니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아 수진에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 죄송한데 지은이 학원에서 특별 수업 신청하래요. 100만 원인데. 그래, 알았어. 내가 낼게. 감사합니다. 2달 후, 어머님 민수 아빠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200만 원만. 응, 알았어. 할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지은이 겨울 패딩이 필요해요. 어머님, 명절 차례상 준비하려면. 할머니는 하나하나 다 들어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통장 잔고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아들 민수는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신다는데 뭐.
수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1,000만 원이. 1,000만 원? 처음으로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급하게 필요해서요.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 잔고 5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변해가는 가족. 돈을 다 쓴 후 가족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은 혼자 가세요. 저 바빠요. 예전엔 챙겨주던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요즘 어머니 드시는 반찬값도 만만치 않은데 조금만 드시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먹었나? 당연하죠.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랑 같이 사는데 좀 생각하셔야죠.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 식비며 공과금을 냈는데 이제 반찬값까지 아까워한다니. 아들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 돈이 좀 부족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집 명의가 엄마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제 명의로 바꾸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거란다. 그래서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하지만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키운 아들인가?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에휴, 답답하게. 빨리 결정 좀 해주세요. 민수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손녀 지은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지은아,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요즘 공부는 어때? 그냥요.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바빠요. 학원 가야 해요. 쌀쌀한 대답.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러는구나.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다정함은 돈이 있을 때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어머님,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뭐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좀 저희 명의로 바꿔주세요. 갑자기 왜 이러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집이잖아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5년이에요. 언제까지 아버지 타령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수진아, 말 조심해. 민수가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추석 전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함께 차례 준비를 하며
즐거워했을 텐데 올해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 용돈은 얼마 주실 거예요? 수진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용돈? 네. 작년엔 100만 원 주셨잖아요. 올해는 좀 더 주실 수 있죠?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형편이 어려워서.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작년엔 100만 원 주시고 올해는 못 주신다고요? 저희가 뭐예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정말 지금은. 에휴, 쯧쯧쯧. 수진이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올해는 용돈 안 주신대요.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안하다. 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구나. 없다고요? 그럼 그동안 돈은 어디 쓰신 거예요? 너희 달라는 대로 다 줬잖니. 그게 얼만데요? 엄마, 설마 다른 데 쓰신 거 아니죠? 민수의 의심 섞인 눈빛.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데라니. 내가 필요하다길래 다 준 거란다. 에휴, 답답해. 민수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 집이라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아니다. 그건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어차피 제 거 될 집인데.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이란다. 함부로 할 수 없어. 에휴, 진짜. 민수가 벽을 쾅 치며 화를 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지쳤어요. 뭐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요. 돈도 안 주시면서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제 말이 이상해요? 어머니가 이상하시죠? 돈도 없으면서 집도 안 주시고 그냥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집이죠. 그럼 어머니 혼자 사세요. 뭐? 저희는 나갈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 하나 못 넘겨주시면서. 민수야, 저도 지쳤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민수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할머니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추석날, 그 운명의 밤. 추석 당일,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남편의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제사상 앞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맛있게 들먹자. 할머니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핸드폰만 보고 민수는 TV만 봤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과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명에 이전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건 정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수진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뭐? 짐 싸서 나가시라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무슨 소리긴요. 집 안 주실 거면 나가시라고요. 이 집은 어차피 제 거니까 제가 누구 내보낼 권리 있어요.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이 집은 내 명의야. 명의가 어머니라고 해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제 거예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수진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빨리 안 나가세요? 수진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라. 어머니, 제발 좀 나가주세요. 부탁이에요. 민수도 나섰습니다. 둘이서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추석날 밤, 집에서 쫓겨난 할머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가방 속에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몰래 사두었던 토지 서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그리고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리의 첫날, 추석날 밤, 집에서 쫓겨난 김순자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거리로 나앉다니. 할머니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암투병 중에 몰래 사두었던 경기도 용인의 토지 문서. 여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토지가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부동산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최소 30억은 나올 겁니다. 30억? 할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엔 3천만 원에 산 땅이었는데, 어르신, 이거 팔 생각 있으세요? 제가 좋은 매수자 연결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일부만 팔고 싶은데요. 얼마나요? 10억 정도만.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할머니 통장에 10억이 입금됐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좋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변호사를 만나다.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은 할머니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뜯어가고 집에서 쫓아낸 아들 내외 이야기를.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우선 빌려준 돈부터 받아내야겠네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드님 내외가 어르신 집에서 쫓아낸 것도 불법입니다. 주거 침입, 폭행, 협박, 여러 혐의로 고소 가능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손녀 학원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보니 최소 2억은 되는데요. 이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노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갈취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해 주세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박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 내외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조사요? 네. 사설 탐정을 통해서요. 분명 어르신께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횡령으로 조사받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도박 빚이 3억이나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돈을 뜯어갔구나. 할머니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변호사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소송 서류가 아들 집에 도착한 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 없는 노인네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수진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아시죠? 추석날 아들이 집에서 쫓아냈대요. 세상에, 그 착하신 할머니를 평생 모은 돈 다 뜯어먹고 쫓아냈다던데. 아니, 그 민수 씨가 그렇게 효자인 척하더니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은아, 너희 할머니 진짜 쫓아냈니? 아, 아니야.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부모님이 할머니 돈 다 뺏었다며. 그런 거 아니야. 지은은 울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학교도 못 가겠어요. 회사에서도 민수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김 과장, 자네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며. 그게 아니라 회사 돈도 횡령하고 어머니 돈도 빼앗고 자네 사람이 그래. 민수는 결국 회사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도박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 돈으로 도박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친정 식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너 그러고도 사람이니?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갚아. 3억이야, 3억.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편 할머니는 오피스텔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이웃들과 인사하며 지내는 할머니.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할머니는 남은 토지 20억어치 중 10억을 더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부엌.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전통차와 떡을 파는 곳. 어르신,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호박죽이 정말 맛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고용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이 일해요. 정말요? 고마워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순이익 2천만 원. 할머니, 프랜차이즈 내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익금의 일부를 노인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또 기부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신문에도 났습니다. 추석날 쫓겨난 할머니, 이제는 천사씨요. 기사를 본 민수와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돈이 있었다고 30억짜리 땅을.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최민수, 최수진은 원고 김순자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민수와 수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집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그들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할머니의 카페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담담하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나빴어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해서. 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아, 넌 아직 어려.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하지만 하나는 기억해.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이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그래.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저도 학원 다 끊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 부모님이 해결할 일이야. 할머니는 정말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어. 할머니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내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다면 할머니가 학비는 대주겠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할게요. 매주 토요일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 돈의 가치를 알아야지. 네, 열심히 할게요. 지은은 그날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은아, 손님께 차 대접해드려. 네, 할머니. 손녀와 함께 일하는 시간.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시작. 민수와 수지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수 씨? 김순자 할머니 아드님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부동산입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셨는데요. 엄마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도와주려는 건가? 네. 어머니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 관리인이 필요하대요. 관리인? 네. 월급 150만 원입니다. 하실 생각 있으세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건물로 갔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할머니가 새로 산 건물이었습니다. 아, 관리인으로 오셨구나. 건물 주인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관리실입니다. 청소하고 시설 점검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게 일이에요. 네. 민수는 청소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쫓아낸 어머니의 건물에서.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대리인이 속삭였습니다. 이 건물 4층이 노인 쉼터예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지내는 곳이죠. 김순자 할머니가 무료로 운영하신대요. 관리 잘 부탁드려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노인들을 돕고 있다니. 수진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할머니의 부엌 근처 식당 설거지. 여기 설거지 자리 있다던데요? 아, 네. 근데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세요? 네, 뭐든 하겠습니다. 수지는 하루 10시간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카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매일 4층 노인 쉼터를 청소했습니다. 젊은이, 수고가 많네. 감사합니다. 쉼터 노인들은 민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 뻔했구나. 어느 날 민수는 쉼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아세요? 추석날 아들이 쫓아냈다는. 아이고, 그 아들 나쁜 놈이지. 그래도 할머니가 성공하셔서 다행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깨달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건물 관리를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4층 쉼터의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도 자식이 있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버리더라. 김순자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민수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똑같았구나. 수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10시간 설거지를 하며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이걸로 살아야 해. 도박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할머니의 카페.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맞아. 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용기를 내서 카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때 카페에서 지은이 나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엄마, 왜 여기? 그냥 일하는 곳이 근처라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용서받았어. 매주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래? 엄마도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면.
혹시 모르잖아. 하지만 진심이어야 해. 할머니는 다 알아보셔. 지은은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쉼터 노인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젊은이 참 착하네. 아닙니다. 자네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민수는 울컥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건물에 할머니가 왔습니다. 쉼터를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민수는 관리실에 숨었습니다. 어르신들 잘 지내세요? 순자 씨 왔구나. 할머니는 쉼터 노인들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떡 해왔어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자. 그래야겠어요. 두 사람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를 카페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이 보낸 거죠? 그래. 용서해 주실 거예요? 모르겠다. 할머니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쉼터를 더욱 깨끗이 관리했습니다. 노인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 청년 정말 좋은 사람이야. 김순자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겠어. 수진도 변했습니다. 번 돈을 저축하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카페 앞에서 할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돈만 바라보고 용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열심히 일하고 빚 갚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 지킬 수 있겠니? 네, 약속합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켜보겠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마음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시험. 할머니는 아들 내외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사실 할머니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민수를 시험하기 위한. 엄마,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너 일은? 일보다 엄마가 중요해요. 민수는 3일 동안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죽 드세요. 고맙다. 수진도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수고했구나. 지은이도 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래, 우리 지은이. 3일 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다. 퇴원하자. 정말요? 더 계셔도 돼요. 아니다. 충분해.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변한 것 같구나. 퇴원하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돈 필요 없니? 네, 엄마.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수진이도? 네, 어머니. 저희 힘으로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민수 씨, 다른 건물 관리자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지금의 2배였습니다. 하실 거죠?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엄마 건물인데.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왜요? 돈이 2배인데? 여기가 좋습니다.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 제안도 할머니가 만든 시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마지막 복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꾸준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가 무난 인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민수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카페로 와라. 두 사람은 긴장하며 카페로 갔습니다. 앉아.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봤다. 너희가 정말 변한 것 같구나. 민수와 수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어머니, 추석날 밤 나를 쫓아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민수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무슨?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한 채를 너희에게 주겠다. 집을, 작은 빌라다. 거기서 살아라. 민수와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대신 조건이 있다. 뭐든 하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라. 둘째, 지은이는 내가 키우겠다. 어머니, 싫으면 그만둬라. 민수와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복수다. 복수요? 그래. 너희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리는 거야.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다르다. 최소한의 집은 주고 떠난다. 어머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할머니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울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복수였습니다. 버리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하지는 않는, 그것이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빈집. 민수와 수지는 할머니가 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그들에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집을 주셨어. 맞아요. 감사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지은아, 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실 거예요. 지은이는 씩씩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건물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건물이지만 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4층 쉼터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또 후원금을 보내셨어.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민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 근처 식당에서 일하지만 카페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지은이가 일하는 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잘 크고 있구나. 어느 날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바보였어. 맞아요. 돈이 뭐라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 빚을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대학 가면 할머니께 효도할 거야. 그래, 잘해드려.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은이의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민수와 수지는 멀리서만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야. 맞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말기요?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민수와 수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너희, 왜 왔니? 어머니, 저희가 간병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모시게 해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수진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어머니, 대신 간병만 해. 다른 건 기대하지 마라.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민수와 수지는 교대로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죽 드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너희를 너무 오래 밀어냈구나.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도 너무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너희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
하지만 자존심이 용서가 안 됐어. 민수와 수진도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병실에서였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인지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너희에게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뭐요?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은 토지 10억어치. 어머니, 이건 너희에게 주려고 남겨뒀다. 민수와 수지는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다 팔 수도 있었는데 너희를 위해 남겨둔 거야. 어머니,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용서한다. 어머니.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마지막에라도 화해할 수 있어서.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는 마지막 한 달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누며. 엄마, 그때 기억나세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럼 기억하지. 저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 다시 만들어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 날 밤, 할머니는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잘 살아라. 어머니,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한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페 손님들, 쉼터 노인들, 직원들. 김순자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천사 같은 분이었죠. 민수와 수지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박 변호사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용서하셨군요. 네, 저희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민수, 수진에게는 남은 토지를 준다. 지은이에게는 카페를 물려준다. 그리고 내 전 재산의 30%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가족을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는 것이 복수보다 강하다. 사랑한다. 엄마가. 민수와 수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카페를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쉼터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은 이제 3개 지점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민수와 수지는 할머니가 남긴 토지를 팔아 노인 복지센터를 세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기념 복지센터. 갈 곳 없는 노인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어머니를 기리는 곳입니다. 매년 추석이면 가족이 모입니다. 할머니 산소 앞에서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뜻대로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민수는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늙었네. 그러게요. 어머니처럼 살아야겠어. 맞아요. 베풀면서 살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할머니 산소를 뒤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또 와요, 할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민수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라는 걸. 당신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교훈이었죠.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것도요. 지은이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노을이 진 하늘 아래 그들의 노랫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끝. 에필로그. 지은이 일기장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나는 이제 할머니 나이의 절반이 되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베풀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할머니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미워하면서도 끝내 버리지 못한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할머니의 카페에서 일한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이 자리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인 한 분 한 분이 모두 내 할머니처럼 느껴진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것이 내가 할머니께 배운 것이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2035년 추석. 지은 마이너스